김연아의 정다방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하나의 데자뷰가 떠올랐는데 2년 전에 박근혜 정부 또 그 먼저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모든 일의 시작은 또 모든 큰 재난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청와대 이제 민간사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얼마 안 되고 계속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의 성과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조금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한 자리였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보고 나서 청약 불문이다.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들이 듣고 더 못 든 채 하시는 그런 모습의 일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의 인사청문회와 이제 이번에 인사청문회 직접 참여했고, 이번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굉장히 야당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와 여당 의원들이 다 모두 한 팀이 되셔서 서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팀이 돼서 야당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시는 자리가 지금. 그거는 늘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심하고요. 아니, 뭐 그것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아니 근데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운영위원회는 또 거기 위원장님까지 가세를 하셔서 저희로서는 뭐 한쪽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고군분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정 의원님들이 앞으로 조금 이 정치를 해주세요. 한 편이 되셔서 정말 저희하고 이렇게 토론하시지 말고 좀 정부의 건전한 질책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는 그런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민간인 사찰건도 있고 또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에 조금 누수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별도 임시회의를 열자고 하는 얘기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금 답변을 저희가 좀 조각조각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인정하는 듯하면서 이렇게 회피하시는 답이 오락가락하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큰 문제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큰 어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야당의 이런 견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날 화제가 됐던 고성의 오간 장면 중에 압권 장면 추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문건은 존재합니까? 김태우 요원이 만들었다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김태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시했다거나 특감반에서 이인근의 주도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현안 보고가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세요 좀! 들어!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바른미래당 소극적이에요.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특검 가봤자, 국정조사 가봤자 뭐 더 나올 거 없다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아직 많이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정치 환경이 사실은 야당한테 저런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것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정조사로 단기간에 추진되지 않더라도 저는 분명히 저것은 지금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의 뭔가 불협화음 내지는 균열이 있다. 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실마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확인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고 말을 바꿔 말하면 근거가 없다 이렇게도 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2년 전의 사건도 3년 전의 사건도 다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그랬다 이 했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톡 메시지 추가된 거를 보면 당시에 차관보라는 사람이 이 신재민 당시 사무관과 카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면 누가 봐도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니까 국채 발행을 더해서 부채 비율을 지금 늘려놔야 그래야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부채 비율이 늘더라도 그때 비교해서 좀 덜 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과장이 내 옆에서 청와대하고 막 통화하고 했다. 기자들이 그 청와대랑 누구랑 통화했냐 했더니 차영환 비서관, 경제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방금 전에 폭로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신재민 사무관 본인의 어떤 그 의도, 순수성 이 부분은 뭐 본인 말처럼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4년간의 국가 공무원 재직 시절 느꼈던 공무원의 비애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사적인 대화 내용 혹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말과 말 이 부분을 이제 자신의 의견대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국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국채 발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국가 경제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는 차관, 차관보 또는 청와대 경제비서관 사이 뭐 서로 논쟁이 오갈 수도 있죠. 네. 그 부분을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나온다면 마치도 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 것처럼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의사결정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여지도 많고요. 네. 하지만 뭐 혹시라도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문제 제기가 실제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상 파악해서 규명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청와대나 청와대 일부에서나 뭐 경제비서관이나 또는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어차피 잡아놓은 국채 발행 예정액이 있는데 지금 좀 늘려보지? 그게 이른바 정무적으로도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건 사실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채 발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또는 뭐 바이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쟁과 토론이 오갈 수 있죠. 네. 마지막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 과연 절차와 법에 맞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바이백은 취소해버렸습니다. 하루 전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빚을 갚으려다 말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 전반에 대해서 한 사람이 또 사무관이 나와서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은 물론 이제 따져보고 조사하고 드러내고 보고해야 되겠죠. 또 국회에서도 아마 기재위 정무위에서 따져볼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실체가 다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근데 그것을 한 부분만 내어서 가져와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론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뭐 어떤 증거 자료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건 근거 있는 것 같다 되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저도 약간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 신재민 사무관 오늘 그 2차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굉장히 목마르고 조바심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통계를 갖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통계 조작에 대한 유혹에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이백을 취소한 거에 있어서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채권시장 금융기관의 전체 아우르는 문제인데 그거를 바로 하루 전에 취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두 사람의 공익 제보자가 뭔가 지금의 큰 정부의 어떤 잘못 갈 수 있는 부분에 단초를 제공해서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조금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첫 방송인데도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